오늘도 팩셔너님의 회사 창고를 찾다 생긴 일 4편입니다. 이제 이거 포함 2편 남았네요. 이번 편은 귀신의 정체와 거기에 얽힌 스토리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최 씨의 사건 이후 전 절대 창고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사에 건의했지만 역시 좋은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귀신 소문이 나돌아서 회사에서도 무시할 수만은 없었나 봅니다. 다시 그 부장님이랑 다른 창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 나오는 창고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 둘을 배치해놨죠. 그 둘은 꿀보직 얻었다고 좋다고 하답니다. 신입들에게 간단하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부장님이랑 새로운 창고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제가 생각해둔 게 있어서 저번에 그 수포에 들렀습니다. 오전 시간이고 동네 수포라 한산했습니다. 전 인사하고 들어가서 담배와 음료수를 몇 개 샀습니다. 아주머니께 저 기억하시냐고 물어보니 절 한번 힐끗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그 1층 집에서 왔다고 말씀드리니 기억이 나신 듯 했고 그 집에 대해 아시는 게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역시나 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셨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방을 빼게 됐다고 말씀드리니 이번에도 한 달을 못 넘기는구나 라고 하시더니 그제야 말문이 트이셨는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집은 동네에서 귀신 나오는 집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사람이 죽었다는군요. 원래 이 동네 거리가 유흥문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 골목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석집 거리였답니다. 여튼 좀 질이 많이 나쁜 동네였다고 하네요. 그 창고 건물이 바로 방석집이었다는군요. 그 집에서 방석집 아가씨 하나가 죽어서 경찰이 오고 살인인지 자살인지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여기 방석집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예 없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시점에서 여기 경찰청장이 바뀌고 청장이 이곳 거리를 집중 단속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2층 주인집 아저씨가 1층에 새를 낳는데 들어오는 족족 한 달을 못 버티고 다 나가더랍니다. 미장원, 조립 컴퓨터점, 비디오 대여점 등등 우리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 반년 정도 비어 있었다는군요. 같이 있던 부장님은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하냐며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아주머니도 미안한 기색을 보이시며 그 집 주인이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고 하도 하소연하기도 하고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누가 믿냐고. 그 말이 맞긴 한데 아니 귀신이 진짜 있을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막 슈퍼문을 나서는데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주인 아저씨가 잘 알고 계실 건데 집 뺄 거면 한번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날 부장님이랑 주위 창고 건물을 보며 돌아다니다 슬슬 신입들이 걱정돼서 6시쯤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창고에 들어가니 둘이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벌떡 일어서는 폼이 꼭 딴짓하다 들킨 애들 같았습니다. 주인집 아저씨께 창고 내놓는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저씨는 오후 8시쯤 돌아온다고 하셨고 시간 좀 때우다 보니 저녁 8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니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아저씨를 창고로 불렀고 창고를 빼야겠다고 말씀드리니 아저씨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간다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우린 기다렸다는 듯이 겪었던 귀신 이야기와 수포에서 들었던 사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체념하신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야기 안주거리로 족발과 소주를 대접해드렸습니다. 먼저 방석집 시절 이야기입니다. 방석집은 참 좋지 못한 곳이며 퇴폐적인 곳입니다. 여기 직원 중에 참 착하고 마음씨 좋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주인집 아저씨가 기억하는 건 항상 볼 때마다 인사성이 밝고 하는 일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늘 웃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아가씨랑 동고동락하는 언니 하나가 있었는데 친자매보다 더 서로 위해주고 보듬어주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곳에는 깡패나 건달이 꼬이기 마련인데 매번 행패 부리고 돈 뜯고 하는 건달이 이 동생과 좋아하는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비록 서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만 서로 위해가며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결혼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런 곳에 서로 몸담고 있지만 좋은 결실이 되도록 주위에서도 아껴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생이 화장실 앞쪽 보일러 앞에서 엄청난 양의 피를 토한 채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오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언니라는 사람도 울고불고 서러워하고 그 결혼할 남자도 할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다는군요. 사인은 농약 같은 독국물을 마시고 죽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방석집은 폐쇄되었고 몇 번인가 경찰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주인집 아저씨가 들은 바로는 언니라는 사람의 통장으로 그 죽은 동생이 돈이 5천만 원이 입금되어서 경찰이 그 언니를 수배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경찰이 다시 찾아왔는데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범인이 잡혔다고 합니다. 사건의 내막은 언니와 건달이 짜고 그 동생의 돈을 목적으로 사기를 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동생과 건달이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언니라는 사람이 건달에게 동생이 돈 좀 모아놓은 게 많다고 꼬드겼는데 결국 그게 원인이 되어 두 사람이 살인 공모를 했나 봅니다. 제 추측에 언니라는 사람이 동생 돈을 노리고 건달을 꼬셔서 동생에겐 건달이 동생과 결혼할 생각이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결혼자금이라고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을 받아놓고서는 아침에 주스에 독국물을 타서 먹였다고 하더군요. 하던 일이 원래 술을 밤새도록 먹는 일이라 술에 취한 동생에게 어쩌면 강제로 먹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주인집 아저씨 말로는 이제 이 생활 청산한다고 어린아이 마냥 좋아했다라고 했는데 영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체를 발견한 것이 주인 아저씨였는데 얼마나 피를 많이 토했는지 쪽방에서 시작해 쪽방 창문을 넘어 화장실 앞에까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쪽방 창문을 타넘고 결국 화장실 앞에서 죽은 거였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주인 아저씨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리를 덜덜 떠셨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 언니라는 사람에게 지명수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건달과 함께 차를 몰고 가다가 결국 교통사고가 나서 언니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건달은 반불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병원에서 신원조회를 하다가 지명수배된 것도 알았고 건달이 범행 일체를 다 자백했다고 합니다. 주인 아저씨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신참 둘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참 주인 아저씨도 그렇고 더욱이 그렇게 욕하던 그 귀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께선 마지막 소주잔을 비우시곤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부장님과 저는 벙찐 상태로 한동안 담배만 피워댔고 신입 2명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나가자. 부장님하고 저하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술 생각이 났습니다. 부장님 한잔하고 들어갈까요? 부장님도 좋다고 하시고 신입 둘도 같이 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고기를 구우며 술을 따르고 있는데 부장님이 문득 이야기하길, 어이 최 실장,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어차피 그의 살인 공모한 2사람 죄값 다 받았고 굳이 저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주인 아저씨 그 이야기 다 진짜일까? 부장님도 그거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으면 승천도 못하고 저기 그대로 남아서 저러고 있을까요? 하고 대답은 했지만 못내 찝찝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범인이 세상에 숨쉬고 잘 살고 있으면 복수심이라도 원기가 되어 복수할 텐데 복수할 대상도 없고
또 왜 저 집을 벗어나지 않는 건지, 죽은 게 그렇게 억울한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더 이상 누구도 그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모든 내막을 아는 우리 두 신입사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창고로 갔고, 저하고 부장님은 다시 창고를 물색하러 나갔습니다. 한참을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다니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그 창고 신입사원 중 한 명입니다. 받아보니 격양된 목소리로 지금 창고에 난리가 났다고, 어서 와보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정도입니다. 대낮에 이 친구들이 귀신을 봤나 휴대폰 속에선 이상하고 요란한 소리가 마구 들려옵니다.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져 버렸고, 부장님하고 저하고 서둘러 차를 몰고 갔습니다. 다음 편이면 이야기의 결말이 나겠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의 일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왜 그 죽은 장소에서 계속 떠돌고 있는지, 왜 우리 신입들이 난리가 났는지 모든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가 한 사람을 데려갑니다. 쓸쓸했던 그날의 여름 이야기입니다.